토트넘 호스퍼 신입생 윌송 오도베르가 득점 기회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주장 손흥민의 분노를 샀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37분 뉴캐슬 윙어 하비 반스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후 후반 11분 뉴캐슬 수비수 댄 번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경기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알렉산데르 이사크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승점 3점을 내줬다. 뉴캐슬전 패배로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또 3시즌 연속 뉴캐슬 원정에서 패하는 굴욕을 맛봤는데 이날 손흥민이 오도베르에게 분노를 표하는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문제의 상황은 후반 25분에 나왔다. 1-1 팽팽한 상황에서 뉴캐슬 페널티 박스 인근에 있던 손흥민은 뒤에 위치한 오도베르에게 패스하고 빈 공간을 찾아 움직였다. 공을 잡은 오도베르는 그대로 페널티 아크서클 안까지 들어갔다. 이때 왼쪽에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 앞에 아무도 없었기에 패스했다면 결정적인 골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오도베르의 선택은 슈팅이었다. 오도베르는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대신 슈팅을 택했지만 그의 슈팅은 수비수 발 맞고 굴절돼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도베르의 슈팅이 불발된 후 손흥민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분노를 표했고 오도베르에게 왜 패스하지 않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손흥민과 함께 선발 출전한 오도베르는 여러 차례 슈팅 찬스가 왔지만 골대 안으로 날리는데 실패했다. 그는 이날 슈팅 4회를 시도했는데 2번은 수비벽에 막혔고 나머지 2번은 골대 밖으로 나갔다. 특히 후반 8분에 오도베르는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쳤다. 오른쪽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올린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됐고 이 크로스를 오도베르가 무릎에 갖다 댔지만 골대 밖으로 날리면서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후 좋은 득점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보다 슈팅을 시도하며 욕심을 부렸던 오도베르는 후반 29분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2004년생 프랑스 윙어 오도베르는 지난달 16일 벌리를 떠나 토트넘에 새 둥지를 틀었다. 토트넘은 오도베르 영입을 위해 이적료 3천만 파운드 약 525억 원을 지불했고 2029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최전방과 2선 전 지역을 뛸 수 있는 오도베르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던 벌리에서 주로 왼쪽 윙어로 많이 출전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벌리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29경기 출전에 3골 3도움을 올렸다. 출전 시간도 2108분이나 뛰었다. 오도베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토트넘은 이번 여름 영입을 진행했고 개막 후 뉴캐슬 원정을 포함해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지만 아직 더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만들었다. 한편 손흥민은 뉴캐슬전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측면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를 오간 그는 90분 동안 기회 창출 3회, 태클 성공률 100%, 리커버리 2회 등을 기록했는데 가장 중요한 슈팅은 1번밖에 시도하지 못했다. 또 유일한 슈팅이 수비벽에 막혀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 때 유효 슈팅 0회를 기록하며 혹평을 받았던 손흥민은 곧바로 다음 경기인 에버턴과의 2라운드 홈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4-0 대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뉴캐슬전에서 침묵하면서 에버턴전에 보여줬던 좋은 기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같은 경기를 본 사람이 맞을까? 영국 언론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의아한 혹평을 내렸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시즌 3호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열심히 뛰었지만 동료들이 키패스를 넣어주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다. 손흥민은 슈팅 1회에 그쳤다.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전반전 뚜껑을 열어보니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뛰고 쿨루셉스키가 센터 포워드를 맡았다. 손흥민이 전반 14분 좌측면을 뚫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쇄도하는 선수들이 없어 슈팅은 나오지 못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내준 공을 사르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가 막았다. 손흥민은 전반 26분에도 좌측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계속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다. 상대의 견제도 심했다. 전반 28분 손흥민이 수비수 로이드 켈리 가랑이 사이로 공을 드리블한 뒤 돌파했다. 켈리가 손을 써서 막았고 경고를 받았다.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37분 드로인 후 켈리가 좌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반스가 마무리했다. 뉴캐슬이 1-0으로 기선을 잡았다. 전반 추가 시간에도 손흥민이 계속 좌측면을 뚫고 메디슨에게 연결했다. 하지만 메디슨이 반칙으로 넘어졌다. 뉴캐슬이 전반전 1-0으로 리드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브레넌 존슨이 투입되며 파페 사르가 빠졌다. 전반전 왼쪽 윙에서 뛰었던 손흥민이 톱으로 올라왔다. 토트넘의 공격 횟수는 늘어났지만 마지막 세밀함이 떨어졌다.
현지 매체가 손흥민에게 선발 출전 선수 중 최저 평점을 매겼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남기지 못했다. 전반전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몇 차례 기회를 동료에게 제공했다. 후반전에는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찬스를 많이 잡지 못했다. 90분 풀타임을 뛰며 슈팅을 1개 기록했다. 영국 풋볼 런던이 경기 후 공개한 토트넘 선수 평점에서 손흥민은 5점을 받았다.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는 공동 최저점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게 노력했지만 박스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어려워했다고 평을 달았다.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윙어 윌슨 오도베르가 손흥민과 같은 평점 5점을 받았다. 교체 투입된 선수를 포함해서는 티모 베르너가 4점으로 최저점이다. 교체 출전에 자책골을 유도한 윙어 브레넌 존스는 7점을 받아 공격수 중 최고 평점을 받았다. 에이스의 숙명이라지만 캡틴 손흥민에게는 유독 가혹한 잣대다. 손흥민은 이날 다시 손톱으로 나섰다. 도미닉 솔랑케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히샬리송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손흥민 뿐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대한 쿨루셉스키, 윌슨 오도베르와 스리톱을 잃었다. 중원에는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매디슨이 자리했다. 포백은 데스티니, 우도지 마이너스라두, 드라구신 마이너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마이너스 페드로 포로가 잃었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초반부터 홈팀 뉴캐슬이 공격을 주도했다.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리며 기회를 만들었다. 토트넘도 반격했다. 손흥민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어냈다.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37분 스로인 상황에서 켈리가 올린 크로스를 반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전반은 뉴캐슬의 1-0 리드로 마무리됐다. 후반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손흥민이 고군분투했다. 후반 10분 손흥민이 박스 안 진입 후 슈팅을 날렸지만 뉴캐슬 수비에 막혔다.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었다. 11분 매디슨의 슈팅이 포프를 맞고 나오자 존슨이 재차 슈팅을 날렸다. 이를 걷어내려던 버네킥이 그대로 뉴캐슬 골문으로 향했다. 자책골이 됐다.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역전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포프의 선방쇼가 빛났다. 뉴캐슬이 다시 리드를 잡았다. 33분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머피가 돌파 후 박스 중앙에 있던 이삭에게 공을 건넸다. 이삭이 이를 그대로 밀어넣으며 뉴캐슬이 다시 앞서 나갔다. 토트넘은 매디슨과 비수마를 빼고 루카스 베리발,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투입하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경기는 결국 뉴캐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손흥민은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94%, 기회 창출 3회,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1회, 리커버리 2회 등을 기록했다. 슈팅은 1개, 유효 슈팅은 없었다. 그럼에도 토트넘 공격진에서는 가장 돋보인 활약이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의 평가는 차가웠다. 영국 풋볼 런던은 팀 내 최하점인 평점 5점을 줬다. 풋볼 런던은 3번의 핵심적인 패스를 했으나 후반전 중앙 스트라이커가 됐을 때는 골을 넣을 위치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전반전 왼쪽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며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패스를 몇 개 넣었다. 하지만 하프타임 이후 센터포워드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저점인 5점을 줬다. 토트넘 소식통 스퍼스 웹도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주며 골을 넣으려고 노력했으나 전반전에는 불가능했다. 후반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옮겨갔으나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흡사 레스터 시티전이 연상되는 평가였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는데 그쳤다. 풋볼 런던은 초반 솔란케에게 크로스를 보내는 등 밝은 순간이 있었지만 주장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았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구신민은 평점 6점을 주며 어설픈 터치로 몇몇 황금 찬스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후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작정한 듯 손흥민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의 기사가 쏟아졌다. 풋볼 365는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토트넘의 공격 3인조 중 다른 선발 선수였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상승 궤적에 있지 않다. 그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지만 과거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손흥민은 더 이상 대체불가 선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 손흥민은 여러 옵션 중 하나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대에 맞서 선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 여기에는 어떤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